뭔 얘기하면 일어서야 되니까 눈 감고 한번 올려야지. 보고 하면 안 돼요. 자, 일단 유나부터. 유나야. 우리 부정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일까요? 그러니까 투부정사하고 원형부정사죠. 주의야. 원형부정사는 몇 형식에 보통 나온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채민아. 투부정사의 형태 두 가지 얘기해 줄까? 긍정문일 때 어떻게 쓰지? 그렇지. 부정문일 때 잘했어요. 다음에 지훈이 투부정사는 크게 봤을 때 무슨 점 용법이 있을까요? 보면 명사 그렇죠. 명사, 형사, 부사적이죠. 그리고 하연이한테 물어봅니다.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건 하연아 어떤 거로 쓰인다는 거니? 눈 감아야지. 얘들 다 눈 감고 있어. 너무만 눈 감고 있어. 명사요. 감고.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건 세 개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 주어, 목적어, 보어. 오케이. 좋습니다. 눈 감을 때까지 시킬 거예요. 자, 다음에 하연이한테 계속합니다.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눈 감을 때까지 쓴다 했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쓸 수 있는 암기법 뭐였죠? W. 네, 일어나세요 일단. 승원이 갑니다. 승원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쓸 때 동사들 공부 이렇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그 목적격 보어로 쓸 때 그 동사들을 외우는 암기법. 목적격 보여 네,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에 쓰는 동사들. 워터 네. 선생님 걸로 해도 되고 너가 알고 있는 대로 돼. 너 뭐로 할 거야? 와타가 더 쉬워. 와타라고 했어 네, W 보트 크게 읽으세요. A. 에스크 음. 글로우 음. 텔 음. 어드바이스 T가 하나 더 있지 않나? T가 하나 더 있다고요? 와타 그냥 WATA야. TA야. T 아닌가요? 그래? 그러면 T는 테이고. 외울 걸 줄여드는 느낌인데. 어제 그렇고. 그래 그러면 어쨌든 그 동사를 왜 외운다고 승원아? 그 목적격 보어의 투부정사가 쓰여져 그렇죠. 그럼 몇 형식에 쓰인다는 얘기 그 얘기는? 무용식 좋겠습니다. 예시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시요 네. He allowed him 음. to go to home 그렇지. 잘했어요. 주의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애들 외우는 암기법이 뭐였죠? 기대하고 계획하는 HWP가 필요해서 내용으로 결심했다도. 그렇지. 좋습니다. 유나야. 이 중에서 기대하다는 동사 뭐 있죠? 계획하다. HWP. 저희 정원이 갑니다. 배우기로 결심하다. 동의. agree. 오케이. 이 친구들 어떤 특징이 있는 애들이라고? 투부정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 그렇지. 잘했죠. 지훈이 합니다. 지훈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만 명사용법이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다 명사용법이야. 다 명사용법이죠. 예시 하나만 만들어보세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아무데나 쓰이는 거요? 네. I don't know what to do. 그렇지.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 그렇지. 좋습니다. 하연이 눈 감고 바로 대답 잘하면 내려갈 거예요. I don't know what to do. 눈 꼭 감아요. I don't know what to do를 만약 바꿔서 얘기한다면 눈을 감고 해야 돼요. 바꿔 쓰기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앞에 똑같이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o do. 그걸 바꿔 써야지. I don't know what I should do로 바꿔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애들 아니세요? 네, 이거 준비 잘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옆에 가자. 오른쪽 시간 줄 테니까 문제 풀어보자. 31쪽. 문제 좀 풀어주시고요. 막 쓱쓱 풀려야 돼. 이제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가세요. 지훈이 복수 조금만 더 하고. 네, 이걸 다 풀 시간을 주긴 어렵고. 그런데 막 몇 초도 안 걸리고 그러겠죠. 그렇죠? 잘하겠죠. 좀 더 의지를 다져야지. 더 열심히.
지훈이한테는 예습을 좀 줘. 지훈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지? 하는 할.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예시 하나만 들어보세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쓰는 예시. 그러게요. 일단 시간 충분히 줘. 천천히. 뭐지? 마실 무언가? something to drink. 잘한다. 먹을 무언가? something to eat.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와주세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을 해봤죠. 답까지 맞추면 좋겠다만 답은 다음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갈게요. 오늘 지금 원대한법을 보고 있죠.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모두 끝낼 겁니다. 오늘 수능을 모두 끝내는 게 목표인데요. 앞에 있듯이 빈칸을 좀 채워주세요. 앞에 있는 걸 보고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할, 뭐뭐 하는 형용사적 용법 맞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제 물어봤지만 지훈이한테 물어봤지만 중요한 건 사실 해석 부분이에요. 투부정사에서 형용사적 용법은 비교적 명사적 용법하고 부사적 용법보다는 크기가 조그맣거든요. 여러분이 뭐 엄청 많이 만나지 않으니까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주희야, 원래 형용사가 잘하는 역할이 뭐니? 명사 수식. 그렇지. 그래서 제일 큰 역할은 1번 명사 꾸며주기, 조금 어렵게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하나 더 있긴 해요. 아는 친구? 그렇죠.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승원아, 아까 명사적 용법은 보어로 쓰였니 안 쓰였니? 쓰였어요. 그렇죠.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일 때도 보어를 쓰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명사적 용법일 때도 보어가 있고 형용사적 용법일 때도 보어가 있다는 거야. 내려가 보자. 자, 일단 명사 수식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 수식을 하려고 하면 유나야, 꾸며줄 명사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예시에서 홈워크 있죠? 얘가 지금 명사인데 얘가 투부정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꾸며주죠. 꾸며줘야 될 명사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승원아, 밑에 문장에서는 어디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투부정사? 앞에 있는 books를 꾸며주면 됩니다. 뭐 many books라고 해도 되고 얘를 꾸며주겠죠. 이런 식이에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옆에다 적으세요. 위치가 땡땡하고 항상 명사 뒤라고 적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보통 앞에 나와요. A beautiful book, a beautiful desk 이렇게 beautifully 앞에 나오잖아. 투부정사는 이미 단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뒤로 갑니다. 길 때는 뒤로 가고요. 이거를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지훈이가 들었던 예시는 밑에 나오네요. Something to drink라고, I need something to drink라고 이 thing으로 끝나는 거 다음에 투부정사를 붙여서 마실 무언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별표를 좀 치세요, 여러분. 여기 형용사 있죠. 형용사가 만약에 그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를 꾸며준다면 원래도 뒤에 오는 애인데 투부정사나 형용사 중에 누가 먼저인가요? 라고 했다면 얘가 먼저예요, 형용사가.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시 하나를 외우는 거를 지금 추천하는데요. Something cold to drink를 그냥 외워주시는 걸 추천해요. 이 중에서 뭐 형용사가 먼저 오고 이런 걸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아도 바로 이 예문만 외워도 됩니다. 그러면 채민아, 해석 한 번만 해줘. 목소리 크게. Something cold to drink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마실 시원한 거. 그렇지. 마실 시원한 무언가. 땡큐.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cold가 형용사인데 먼저 나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냥 얘를 외워버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번. 선생님이 왜 2번을 건너뛰고 3번부터 얘기하나 좀 걱정했던 친구도 있었겠지만 2번에 별표 3개 해주시고요. 2번이 그나마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가 왜 어렵냐면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도 일단 능력이고, 그러면 알맞은 전치사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이쪽은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더 배울 게 많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몇 가지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Friends to talk with, paper to write on. 또 알고 있는 거 몇 개 있니 얘들아? 그래도 우리 학원에서 투부정사 몇 번 배웠는데 기억나는 거? 사용할 펜 어떻게 얘기하냐? A pen to write with라고 해야 돼요. 사용하고, 그러니까 도구로서 사용할 어떤 펜은 with라는 전치사로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chair. 의자인데 어때요? 앉을 의자. to sit on. 앉아있을 의자. 이런 거 옆에다 좀 적어주시고 그냥 외워버리는 게 더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거를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외워버리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는 friends to talk with, talk to도 가능해요. talk to도 가능하고 뭐 그 정도.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이 알맞은 전치사를 썼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선생님 손가락 잠깐 따라올래? 이 펜. 얘를 넘겨보는 걸 추천합니다. 넘겨봐라.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적절한 전치사인지. Write with a pen. 그러니까 펜을 들고 쓴다. 이런 말이 정확하죠. 이럴 때는 with를 잘 쓴 거야. 만약에 얘들아 이거 해봐. with가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틀렸단 말이야. 지금 분명히 문법적으로. 틀린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넘겨보시면 알아요. Write a pen. Write a pen은 무슨 소리냐면 그냥 칠판 같은 거에 펜을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펜을 가지고 쓴다는 말이 전혀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with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거 해볼게. A letter, 편지인데 to write 예요. 여기에 알맞은 전치사는 뭘까요? 지훈이? 너도 한번 했으니까. 알맞은 전치사는 뭘까요? 안 써도 돼요. 뭐라고? 뭐라고? 안 써도 돼요. 저거죠. 잘했어요. 여기서 지금 지훈이가 너무 잘한 건요. 함정의 어떤 질문이었는데 이걸 그냥 넘겨봤을 때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필요가 없어요. 전치사가. 아주 잘했습니다. 저거 바로 답 저렇게 얘기하는 친구 드물어요. 정말. 넘겨봤다는 얘기죠. 머릿속으로. Write a letter 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치사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위에 거가 솔직히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만날 애들이고 밑에 거로 갈게요. 밑에 거 같은 경우 서술적 용법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거고 굳이 이렇게 어렵게 가르칠 필요 없이 그냥 보어 역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 꾸며주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쪽은 선생님이 많이 강조를 안 할 이유가 학교 시험에서 문제를 내기에는 너무 까다롭다. 왜? 해석이 애초에 다양한 애들이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 냈다가 이의 제기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괜히 한번 냈다가 그 학기 계속 이제 막 심할 썼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안 나오고요. 이제 독해할 때 가끔 볼 텐데 유명한 말로 비투용법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비투용법.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비투용법인데 해석은 다양합니다. 정말 문맥에 맞게 아주 다양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높은 레벨 올라갈 때 이거를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이 타이틀 정도만 밑줄 좀 그어주시고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 게 이제 4번의 가능 그리고 5번의 의도 이런 것도 같이 알게 돼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뭐 할 작정이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런 5번까지의 해석을 여러분이 그냥 한 번쯤 들어보면 됩니다. 높은 반 갈수록 이제 다른 거가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쪽은 조금씩 넓혀가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범서 들어. 범서 왔군요. 범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범서야? 일 때문에. 일 때문에? 무슨 일? 병원 갔다 왔어. 건강검진? 앉아주시고 책 꺼내서 앉아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미 투부정사를 들어가가지고 거의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32쪽 펴주시면 돼요 교재. 그리고 단어를 안 했던데? 저 통과 못했어요. 그래? 하고 갈 수 있어? 어제 것도 안 냈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다시 보시죠. 자 밑에 봅시다 여러분. 주어, 비, 투부정사 이 두 가지 용법을 쓰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좀 보여주자. 얘들아 앞에 잠깐 주목할래? 다시 또 이제 문제 풀이로 갈 거니까 여러분이 잠깐은 또 괜찮은데 명사적 용법도 보어가 있다 그랬었고 형용사적 용법도 보어가 있다 그랬는데 똑같았으면 말이 안 되겠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크게 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명사적 용법은 주어랑 보어의 관계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승환아 이거 같이 잘 가져. 근데 이 형용사적 용법은 어떻게 써요? 주어하고 보어의 관계가 같지 않아요. 이게 되게 큰 차이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명사용법 같은 경우 그의 꿈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오른쪽 투부정사를 간단히 읽으면 돼요. 그냥 그게 답이니까 어차피. 근데 밑에 있는 얘를 보세요. 승원아, he가 곧 to go abroad next year이니? 아니죠. 말이 안 돼요.
이쪽은 여기가 마냐 했을 때 히가 누구냐 했을 때 투부정사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위에 거는 그냥 읽으면 돼요. S랑 C가 똑같은데 밑에 건 그렇지 않죠. 또 한 가지 보통은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챘을 수도 있지만 명사절 용법에서 주어는 보통 사물 주어가 많이 나오고요. 형용사절 용법의 보어는 사람 주어가 생물 주어가 나온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뭐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보통은 사람 주어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여러분 복습을 좀 해주시고 선생님이 위에 올려서 범서는 쓸 거 좀 줄 테니까 쓰고 나머지 친구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풀어주세요. 형용사용법의 32쪽, 3쪽 풀어주시면 됩니다. 범서는 위에 적은 이거 봐. 적고 그리고 한 영상은 전해줄 거거든. 읽을 수도 있고 전해줄 거거든. 저희 어? 맞죠? 맞습니다. 쉬우세요. 이거 명사, 형용사, 부사. 오, 거기를 벌써 썼어. 알았어. 굿. 33쪽 풀어주시면 돼요. 형용사절법. 그리고 우리는 부사절법으로. 아 여기 한 거예요? 응, 거기를 하는 거. 앞에 있잖아. 잘하고 있니?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 몇 명 있어. 승호에는 통과해야 될 본문하기 시험도 있고. 네. 몇 번째 시험이니 승호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제시험? 네. 그럼 그냥 바로 볼 수 있긴 하네. 네. 본문은 있어? 혹시 쓴 거? 네. 아 그럼 안심이네. 그냥 은근히 뭐 그렇죠? 35분? 40분 하면 통과할 것 같은데. 한 번을 보고 두 번을 보고. 오늘 수업을 끝으로 잠깐 정규반은 스탑하고요. 추석 갔다 오고 나서는 본인 내신 선생님들하고 내신 기출문제 풀이하면 됩니다. 시험을 안 보는 1학년 같은 경우는 특별문법 수업이라고 해서 따로 공지가 나갈 거예요. 원래 오던 시간에 나오면 거의 대부분 그럼 얘네들은 그 주석이 뭐예요? 특별문법 수업하는 애들 네. 그냥 놀면 되죠.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 선생님들도 좀 되게 이번에 성가신 게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시험이 곧 일주일 뒤인데 뭐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어느 정도 했죠? 자 지금 범서도 잘 따라오는 것 같고 뒤로 넘어갑시다. 우리 드디어 부사절 용법으로 갑니다. 아까 토부정사가 크게 말했을 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사절 용법으로 왔어요. 우리 그쵸? 승원이 집중을 좀 해줘야 돼. 부사절 용법에서 떠오르는 거 뭐뭐 있니? 저요? 저기 목적 또 그렇지 또 그렇지 오 또 결과 오 마지막 뭐하는죠? 감정의 원인 결과 목적 판단에 근거했어. 아 형용사. 그렇지 야 잘하네. 오케이 정말 잘했어요. 저렇게 바로 어느 순간 찔러도 답이 나올 정도면 아주 머릿속에 잘 있는 거고요. 보자. 부사처럼 그냥 다른 거 꾸며주면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의미에 따라 여러가 된다 이렇게 하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색깔펜을 들고 이 제목을 외워주는 거예요. 선생님 방금 승원이한테도 물어봤었고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투부정사에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다 했을 때 총 대표적으로 5개의 제목이 떠오르면 성공한 겁니다. 5개의 제목이 떠오르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해석도 같이 하거든요. 해석에도 밑줄을 그으세요. 해석은 꽤 중요한데 보통은 그래도 이름이 떠오르면 해석은 어찌어찌 되는 편이어서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은 보통 제목을 물어보죠. 나머지 설명은 선생님이 이제 꾸준히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방금처럼 물어봤을 때 5개 이름 되면 끝이에요. 자 주목. 이제는 부사적 용법이고요. 이제 거의 끝에 다 달았죠. 여러분도 아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알 거예요. 목적은 옆에다가 가장 자주 출제라고 하시면 되고요. 내신 시험이든 아니면 독해 시간이든 잘 모르겠으면 부사적 목적, 부목이라고 많이 부르죠. 해석도 뭐뭐 하기 위하여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페이지에서 배울 거는 그나마 있다면 이거예요. In order to가 똑같은 뜻이라는 거하고 so as to가 똑같은 뜻이라는 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밑에에서 He came here to see you again 있죠? 주희야, 해석 한번 해줄까? He came here to see you again. 그는 너를 다시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Thank you 이거죠. 만약에 지훈아, 그는 너를 다시 보지 않기 위해 여기 왔다면 어디를 바꾸면 될까? 그렇습니다. not to 부정사예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왜 부정문을 시켜봤냐면 부정문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in order not to 부정사라고 써야 이 부정문이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대로라면은 범서야 밑에 거 so as to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폼이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어 하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똑같은 말이라고 적혀 있죠? 그냥 to 부정사를 써도 부사절 목적이고 그 앞에 in order to를 붙여서 in order를 붙여도 똑같은 뭐뭐 하기 위해서고 심지어 so as to를 써도 뭐뭐 하기 위해서다.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교재에는 없지만 in order that을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경우도 결국은 같은 말을 해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대신 대절이기 때문에 접속사여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은 끝. 여러분이 부사절 목적은 워낙 쉽게 잘하기 때문에 이제 심화까지 다 가르쳐 준 거고 이 정도 알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뭐 더 할 게 없어요. 감정의 원인 가자. 해석 잘하면 됩니다. 하연아, 해석 한번 해줄래? I'm glad to meet you. 널 봐서 기뻐. 널 봐서 기뻐. 아주 해석 잘했고요. 여기서는 항상 선생님이 어딜 보라고 하냐면 얘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 감정 표현 형용사 또는 그냥 감정 형용사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단어 중에 감정 관련된 형용사는 뭐뭐 있지? 뭐 angry, upset, 뭐 glad, happy 뭐 이런 게 다 형용사잖아요. 감정. 투부정사의 이름이 왜 감정의 원인이냐면 앞에 잠깐 봐주세요. 얘가 투부정사가 원인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감정을 왜 느끼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널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이 감정을 느껴가 되는 거죠. 채민아, 이거를 지나가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감정의 원인인 걸 파악할 때 가장 힌트가 되는 부분은 우리 뭐라 부른다고? 감정의 형용사입니다. 잘했어요. 이거예요. 얘만 여러분이 잘 판단을 내려주면은 게임 끝. 투부정사 앞에 감정의 형용사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안 가고요. 우리 5번으로 바로 갈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 수식이라고 우리 책에는 하고 있지만 사실 좀 더 유명한 책은 형부 수식 또는 형용사 수식이라고 더 많이 얘기하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부사도 수식이 가능하고요. 얘는 의외로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나머지 선생님이 해석에 이렇게까지 별표를 안 쳤는데 얘는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해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해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유나야, This book is easy to read. 어떻게 해석하니? 그렇죠. 이 책은 읽기에 쉽다라고 해서 하기에라는 해석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투부정사가 지금 앞에 있는 easy를 꾸며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2번을 가르치다 갑자기 5번 와가지고 얘랑 비교하고 싶어 하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easy는 bless you. 자, 지훈아, 뭐니? 품사가 뭐지, easy는? 얘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형용사 꾸며주는데 왜 2번하고 5번이 갈리는 걸까? 승원아, 뭐 때문이야? 뭔 차이지? 2번하고 5번은 어차피 앞에 있는 형용사 꾸며주는데 투부정사.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범석, 뭔 차이? 이쪽으로 들었습니다. 자, 2번하고 5번은 둘 다 어차피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 다 꾸며주거든. 그거잖아요. 감정이 아니라. 그렇지, 이겁니다. 자, 이 차이예요. 이때 easy에다가 옆에 뭐라 적냐면 감정 형용사 아님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거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 보니까 해석조차가 달라져요. 해석조차가 easy가 감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느끼기 위해 뭐뭐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뭐 하기에 라고 해요. 해석은 이 책은 읽기에 쉽다가 되겠습니다. 감정형사 아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해요. 이거 별표 쳐서. 다음 갑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3, 4하고 끝내죠. 3번 판단의 근거. 이름 자체가 이미 다 적혀 있는데 선생님이 보통 뭐라고 적냐면 왼쪽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노란색으로 할 거고 오른쪽이 연두색으로 선생님 칠할 겁니다. 두 파트가 확연하게 나뉘어야 돼요. 판단의 근거라고 했었는데 채민아, 이 중에서 판단을 나타내는 파트는 노란색일까 연두색일까?
노란색이죠, 그렇죠? 노란색이 판단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쪽 해석을 해볼까요? 너는 멍청한 게 분명해, 틀림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 판단이죠. 투부정사 쪽은 뭘 하냐?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승원아, 근거라는 게 뭐니? 그거를 그렇게 판단하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한 이유예요. 아주 잘했고요.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당연히 이러이러하는 것을 보니 또는 이러이러하다니 너는 이런 것이 분명해고요. 이쪽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우리한테 주는 힌트어가 있는데 must be처럼 강한 추측 must가 나와요. 틀림없이 뭐뭐하구나. 얘가 나오거나 반대쪽으로 얘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cannot be가 있거든요. cannot be 있죠.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You cannot be smart. 그러니까 넌 똑똑할 리가 없어. 이렇게 반대쪽 강한 추측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학교 시험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요. 내려가죠. 4번만 해봅시다. 4번엔 이름이 이미 결과로 나와 있죠. 결과 쪽은 사실 해석이 중요한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정도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만날 때 결과용법은 외우는 방법이 몇 가지 가장 잘 나오는 형태의 두세 가지를 외우면 됩니다. 이거 플러스 live to 부정사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only to 부정사까지 하면은 결과용법의 끝판왕이에요. 사실 awork는 쓰긴 쓰는데 학교 시험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고요. 지우지 마세요. 근데 거의 없을 거고요.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grow up, live, only to 부정사입니다. 이때 live도 그렇고 grow도 그렇고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live도 D로 붙어있는 경우를 훨씬 많이 볼 겁니다. 왜?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그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grow up to 부정사, 범서야 어떻게 해석하면 되니? 여기 예시 한번 볼까요? He grew up to become a doctor. 해석 어떻게? 그는 자라서 결국 의사가 되었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연아,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해석할 줄 아니? He lived to be 100. 해석 어떻게 하죠? 그는 100살까지 살았다? 그렇죠. 저겁니다. 그는 100살까지 살았다. 그는 결국 살다가 100살까지 살았다 이거고요. only to를 조금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only to는 옆에다 예시를 한번 씁시다. They tried hard only to fail 이라고 적어주세요. 쉼표 안 적어도 되는데 괜히 적어. 쉼표 안 적고 only to fail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해석을 혹시 할 수 있는 친구 있니? 별로 어렵진 않아. 범서 시도? 그냥 말 맞춰봐. 그들은 힘들게 노력해서 노력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저겁니다. 잘했어요. only to 부정사는 뭐냐면요. 괄호치고 부정적 결과만 나타내요. 해석을 굳이 쓴다면 뭐뭐밖에 못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뭐밖에 못 되었다. 잘 안 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only to 부정사를 씁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grow up to 부정사, live to 부정사, only to 부정사는 학교 시험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특히 중2 동아용 백발백중에는 몇 번 본 적도 있을 거고요. to 부정사, 부사적, 목적, 무슨 형용사 수식 이런 거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기 여기까지고 얘들아 밑에 가보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호흡 또 고르게 해줄게. 여러분 또 문제 풀면서 자, 관용용법 별표 쳐야죠. 이거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한두 번 보나요? 어릴 때부터 to 용법, enough to 용법 맨날 보잖아요. 심지어 이거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승원아, 이거 만약 바꿔 쓴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to 그렇지. so they cannot 그리고 enough to는 so they can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거 바꿔 쓰기는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죠. 이미 몇 번 학교 시험에서 본 적도 있을 거고 아직 안 만났다면 졸업 전에 이걸 안 만나고 끝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꼭 나올 텐데 해석도 중요해요.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밑에 건 해석을 지우고요. 이거 말고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세요. 왜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해석을 꾸겨서 바꾸냐면 can을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쓰기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괜히 저런 해석으로 외웠다는 can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so that can't, so that can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해석도 저렇게 하는 게 100번 좋습니다. 여기서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있죠. 얘 바꿔보라고 하면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 잘못합니다. 이쪽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he was로 가야 되고요. so that, so weak 하시고요. that 하시고 뒤에 어떻게 써야 될까요? that he couldn't죠. 지금 범서가 잘한 건 과거형으로 can't가 아니라 couldn't를 써였다는 게 굉장히 잘했어. 오케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애들이 여기서 진짜 많이 떨어져 나가요.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지금은 뭐 안 떨어져 나갈 것 같죠. 10명 중에 1명은 꼭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거를 틀려와요. 5개 중에 정답이 하나 있는 건 애들이 다 안 틀리죠. 백발백중 그런 거 문제밖에 없는데 틀린 문장 개수 고르세요 해놓고 만약에 막 한다. 애들 이제 한 개 차이로 또 틀려오고 울고 이러죠. 내려갑니다. 밑에 거 같은 경우 한 번은 고쳐볼게요. He is so strong that he can lift. 이때는 뭐 현재형으로 갈게요. lift that box 하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여기까지 쓸 수 있었다면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오른쪽 넘어가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부사절거까지 끝났어요. 잘 풀어주시고 금방금방 나가고 있어요. 왼쪽 손. 잘하고 있니? 조금만 더. 쑥쑥 풀리죠? 이렇게 잘 풀릴 때 좀 풀어놔. 그래 괜히 또 막 1주에 2주일게 또 풀면 또 가물가물하고 왼쪽 보고 풀고 막 이러면 실력 향상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같은 숙제를 해오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계속 푸는 연습을 해온 친구랑 옆에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쉽게 넣어서 풀어온 친구랑 발전수가 어마어마해요. 잘 풀었네. 곧 추석이잖아요. 어쨌든 오늘까지 이렇게 고생하다 생각하고 제가 단어하고 내신하고 오늘 잘 마무리하면 토일 월화수 어제는 쉬니까요. 화목반보다 많이 쉬죠. 월수를 다 쉬니까요. 여러분은 장점이 많아요. 수능에 단어 있어요. 응? 추석에 단어도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월화수는 이전 단어들은 해야겠지만 다음 주 월화수는 안 돼요. 한 30초만 쉬세요. 여러분도 너무도 힘들죠. 30초 약간 마음을 이렇게 정돈한 다음에 우리 마지막 장으로 가서 마지막 장을 마무리 짓고 가능하면 4분 5분 쉬는 시간 주는 거예요. 마음껏 쉬세요. 쉬고 뭘 그린 거야?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그린 거 맞아? 모르겠어요. 노란 모금만 먹을 것 같아.
여보요? 아 여보요. 여러분, 자 다음 갑시다. 자 다음 장 넘어갔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의외로 이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심화라고 적고요. 앞쪽까지는 뭐 수업 중에 들어본 적도 있고 이럴 텐데 이쪽은 뭐 들어본 적이 없다기보다는 조금 덜 나오죠. 여러분이 아무래도 노출이 좀 덜 돼요. 이쪽이 좀 어렵습니다. 이쪽이 그나마 앞쪽을 다 가르친 뒤에 이쪽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가볼까요? 네, 맨 아래쪽 가시면 부정문 있거든요. 이걸 좀 적으세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not 또는 never를 쓴다. not이나 never 투부정사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맞는 문장인데 오른쪽은 틀린 문장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맞는 문장, 오른쪽은 틀린 문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not이 투부정사 앞에 오면 된다. 자, 그럼 가자. 위로 올라가세요. 의미상 주어로 갑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앞쪽에 있는 빈칸 좀 채워줄래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사실 여러분이 아예 모르지는 않죠. for이랑 of, 그거 고르는 거 또 나왔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정확히 어느 위치에서 이게 나오는지도 알 필요가 있어요. 투부정사쯤에 나오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빈칸을 다 쓴 것 같으니 선생님 설명을 이어갈 테니까 색깔펜 들고 중요 부분만 별표 딱 치고 갑시다. 주어를 가질 때는 앞에 투부정사 앞에 for이나 of 그 다음에 목적격을 쓰시면 됩니다. 이때 목적격을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황당한데요. 지훈아, 목적격이 무슨 격이죠? 어떻게 쓰는 게 목적격? 목적격으로 예시 아무거나 써봐. them. 네? 네, 하나 줬잖아. them. 네. 내일 어렵잖아요. 아, 주의가 좀 해야 돼. 주의야. them 말고 또 뭐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나의 의도를 좀 읽어줄래. 여기 봐봐. 목적격은 옆에 적어. 어떻게 우리 적게 되잖아요. us, him, her, them, it, 뭐 이런 거 있죠. me. 이런 게 목적격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적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꼭 뭐 he나 막 his, her, 뭐 이런 거, hers 이런 거 쓰는 친구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their, theirs 안 돼요. them, it, me, him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죠. 주희야, 이때 of는 언제 쓰니?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감정 아니야. 너무 섞여서 읽으면 어떡해. 자, 사람의 성품. 이제 이쪽에 뭐라 되는 사람의 인성, 지혜로움, 칭찬, 비난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이면 of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뭐라고 쓰냐? 일반적으로 그냥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시면 됩니다. 결국 두 개 중에 이제 하나 고르시면 돼요. 중간에 솔직히 일반인을 나타내거나 주어랑 같거나 이러면 뭐 생략한다 이러는데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줄을 몰라도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나왔을 때 시험 문제에서 만날 텐데 이거는 뭐 알아서 제거가 된 걸 굳이 여러분이 알 필요 있나 싶고요. 3번하고 4번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for 플러스 목적격 쓰면 되고 of를 언제 쓰는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시험 문제를 몇 번 공부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고요. 이걸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나 했는데 보통은 기본형 1번. 그러니까 보통은 주어랑 똑같거나 목적어랑 똑같거나 일반인이면 그냥 안 쓴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고요. 내가 봐서 2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for 쓰면 되고요. 성품 관련된 거는 of를 쓰면 된다. 이러면 되겠죠.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승원아, 성품 형용사 중에 알고 있는 거 뭐뭐 있니? 사람의 인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nice, 뭐 kind, rude, 뭐 impolite, polite 뭐 이런 거죠.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별표를 채우시고 외워주세요. 자, 얘네들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답을 모르는 게 있나요? 혹시 해석을 모르는 거. polite는 예의 바른, rude는 뭐 예의가 안 바른, 뭐라 그러지 그걸? 무례한. 아, 좋아요. careful은 뭘까요? 뭐 신중한. careless는 신중하지 못한 이런 거고요. brave, 용기 있는. silly, 어리석은. 이런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지 멍청한지 그리고 예의가 바른지 나쁜지를 성품 형용사 가져가고요. 성품 형용사는 범서야.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된다고? 그렇지. 봅시다. 잘했어요. 여러분 앞에 보자. 자, hard는 그럼 딱 봐. 딱 봤는데 이거 사람의 어떤 그런 게 아니야. 인성이 아니야. 그럼 for이야. 밑에 nice 가봐.
이건 사람의 인성 관련된 거네요. of야 이러면 되겠습니다. 끝.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일반 형용사기 어떤 거는 의미가 주어가 아닌 어떤 거 안 얘기하고 싶었던 걸 또 물어봐서 뭐 얘기를 해줘야죠.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죠. 일반적인 사람이라거나 서로 알고 있는 주어인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일단 예시를 몇 개 들어주는 게 설명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It is hard to go to GNI. 자, 일반적으로 GNI를 다니는 건 쉽니 어렵니? 어렵죠. 그래서 그냥 hard 쓰면 됩니다. 왜? 우리는 뭐였지? 굳이 이거를 의미상 주어로 누가 다니기 힘들다고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힘든 거지. 그럴 때는 그냥 for 플러스 목적격을 생략해 버립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또는 이런 경우 있어요. I want you to go home. 난 너 집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이 want 앞에 for를 붙이지 않거든요. 목적격 그러니까 of나 for를 쓰지 않고 목적격 바로 나왔는데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거든. 이때 이 앞에 for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이 내가 원하고 너가 그렇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목적어하고 의미상 주어가 같을 때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자면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 주어를 반드시 나타내야만 하는 경우는 전체 주어랑 다를 때입니다. 그 목적격 자리에 있는 애가 다를 때. 그리고 설명을 좀 해줘야 될 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이거나 그냥 목적어나 주어랑 같을 때는 안 써요. for를. 네.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네. 약간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 얘기하면 너무 딥하기도 하고 사실 시험이랑도 관련이 없어가지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어쨌든 나온다면 for이랑 of를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방법은 저 형용사를 외우는 거에 있다. 개념 2로 갑니다. 부정사인 시제로 가는데요. 되게 어려워 보여도 되게 쉬워요. 단순하고 솔직히 말하면 단순 시제는 여러분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완료 시제만 우리가 정복하면 됩니다. 단순 시제 뭐 가르칠 게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투부정사는 사실 99.99% 이거니까. 얘는 언제 쓰냐면 전체 문장의 시점 어떤 그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와 투부정사 쪽이 그냥 똑같을 때예요. 한번 볼까요? He seems to be famous.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전체 그래 보인다. 뭐뭐해 보인다라는 시점 현재형이 있고요. 지금 유명하다라는 상태 형용사가 현재형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유명한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는 he seems to be famous예요. 근데 오른쪽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새로 배워야 되는 이 완료 부정사 같은 경우는 이 생긴 거부터가 우리가 자주 못 보는 타입인데 to have pp예요. 이게 이제 완료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인데 완료 부정사라고 해요. 얘는 보통 이 너무 어렵게 썼는데 옆에다 적어보세요. 이 전체 문장보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더 과거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전체 문장보다 to 부정사 부분이 더 과거. 스몰 이거 꼭 적어주세요. 자, to have pp를 여러분이 만약에 문장에서 봤다면 이거는 전체 문장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거구나 하시면 되고요. 밑에 예시로 한번 쳐다볼까 얘들아?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아니거든. He seems to have been famous.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냐? seems가 채미나 현재형이니 과거형이니? seems 현재형이죠. 현재형으로 동사를 썼는데요. to have pp를 썼어야 돼. to have pp는 지우나 언제 쓴다고 했지? 이런 완료 형태는 더 과거일 때. 투부정사 쪽이 더 과거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현재형보다 더 과거인 건 우리 무슨 형이라 얘기해? 그치, 그냥 과거형이에요. 현재형보다 더 과거인 건 그냥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는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데 뭐라고 보여? 한때 유명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옛날에 유명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지. 내가 A씨를 딱 보고 있어. A라는 사람 에런 C를 보고 있어. 에런 C가 옛날에 되게 유명했구나 라고 생각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아래로 가봅시다. 아까 잠깐 이제 지훈이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대과거라는 게 이제 곧 나옵니다. 지금 말고. 자, 이 경우는 to be famous를 밑줄 그은 다음에 승원아 이쪽은 지금 완료 부정사를 썼니? 단순 부정사를 썼니?
단순 부정사를 썼어요. 이럴 때는 그냥 얘랑 시점이 똑같다는 거거든. 시제 일치. 그러니까 단순형으로 썼겠지. 그래서 he seemed 다음에 지금 답이 잘못 나왔는데 is가 아니라 뭐겠어요? was로 고치시면 돼요. 지금 답이 잘못 나왔어. He seemed that he was famous 하시면 됩니다. 왜? 일치한. 어제 그를 만났는데 어제 그 시점에 유명했던 것처럼 보인 거야. CJ 일치.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 가자. 이게 이해가 되면 오늘 끝난 거거든. 자, 최종적으로 얘를 이해하려고 수많은 설명을 거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he seemed to have been famous 나오는 유나야. to have been famous는 완료 부정사니 단순 부정사니? 완료 부정사죠. 완료 부정사라는 얘기는 이 지금 전체 시점인 과거보다도 더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 지훈이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이거를 문법에서는 대과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과거 시점인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그 사람을 만났다 하자. 어제 그 시점에 famous 했던 게 아니라 어제 그 시점에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 이전에 더 이전에 famous 했던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과거 완료형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저번에 완료 시제 때도 배웠죠. 과거보다 더 과거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 그래서 과거보다 여기 대과거라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어. 저 위에 거가 현재 완료잖아요. 어딨지? 아 이거? 근데 왜 뭐지? 그렇죠. 이거는 사실 조금 조심해야 하는데 이게 현재 완료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완료 부정사의 모양인데 우리가 옛날 기억으로 그러니까 이전 수업에 배웠던 것 중에서 현재 완료 모양이 똑같은 것 뿐이지. 이건 그냥 완료 부정사라는 새로운 겁니다. 무슨 얘기지 알겠니?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 그냥 그거 전체 시점보다 더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좋은 질문이고. 자 여러분 숙제 잡읍시다. 숙제는 다들 예상하겠지만 빽빽이 한번 써오시면 되고요. 이 빽빽이는 우리 책에 있는 것 중에 문제 빼고 쓰시면 돼요. 예시는 밑에 예시는 한 개만 쓰세요. 한 개씩만 써주시고요. 문제는 문제 제외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알겠지만 교재 투부정사 단원 모두 풀어오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겠죠. 왜냐면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대신 이 숙제는 모두 우리 10월달 여러분이 내신 다 끝나고 특별공고 끝나고 나를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그 아까 숙제 단어 안 했던 친구들 단어 꼭 잘 가요. 재미있게 잘 가고 누워있고 공부하고 가고 뭐라고? 아니다 뭐 일단 써가는 생각이 더 많아. 그리고 수업은 항상 잘 따라하고 있고 이게 뭐야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건 찢어서 가져가고 잘 가요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하면 잘 안 찢어져. 하나씩 찢어. 천천히 찍고 선생님 쓰고 가면 왼손 은서야 채점까지 잘했지? 워낙 믿는 학생이어서 뭐 사실 괜찮고 공부 남기는 다 통과했니? 잘 가야니 아직 안 봤어? 하나 남았지? 그럼 꼭 통과하고 가고 통과를 못하면 못 가요. 그리고 우리 추석 때 해와야 되는 거거든. 선생님을 다시 보는 게 이제 금요일일 거야. 추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금요일. 그리고 월수금방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나를 다시 보고 그 주, 그러니까 이번 주말 말고 다시 돌아오는 추석기 주말에 일요일날 보려고 하거든. 일요일날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오후를 생각하고 있어. 그때 한번 와서 또 하자.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그 시험 있는 주에 월화수는 안 와도 되고 직접 보관을 한번 하면 돼요.